군복무 시절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큰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 치료 과정에서 항생제를 많이 썼다가 약이 듣지 않는 내성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약을 계속 먹고 계속 해도 뭔가 좀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통증이 생기고 계속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계속 생기고. 항생제 오남용으로 내성이 생기면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이마저도 듣지 않는 이른바 슈퍼세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성균인 CRE 감염증은 지난해 4만 2천여 건으로 6년 만에 3.5배 늘었습니다. 요로 감염이나 폐렴, 폐혈증 등으로 진행되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부적절한 처방이 그동안 항생제 오남용을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의사 대상 설문에선 21%가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 처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환자의 요구나 증상 악화 우려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담 조직까지 꾸리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을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항생제 장기 투여를 하는 환자들, 항생제 병합을 불필요하게 하는 환자들. 전문가들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항생제를 처방하고 복용하라고 권고합니다.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항생제를 받아가셔야지 나 그냥 몸이 안 좋아요. 항생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정부는 다음 달 중에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다음은 AP통신입니다. 미국에서 이른바 Nightmare Bacteria, 악몽의 박테리아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 약물의 내성을 가진 악몽의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률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MDM형 유전자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박테리아가 그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는데요. 보고서에선 감염 치료에 효과적인 항생제는 단 2가지뿐이며 이 약물들은 비싼 데다 정맥 주사로 투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CDC는 광범위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악몽의 박테리아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를 내려왔는데 특히 심각한 감염 치료의 최후 수단인 항생제 카바페넴마저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카바페넴 내성 감염률이 2019년 10만 명당 2명 미만에서 2023년 10만 명당 3명 이상으로 69% 증가했고 특히 치료가 까다로워 슈퍼 내성균이라 불리는 MDM형 감염률은 약 0.25명에서 1.35명으로 무려 46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한 전문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항생제 사용이 급증한 것과 약물 내성이 증가한 것이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아이가 일형 당뇨를 앓는 이 보호자는 최근 근심이 늘었습니다. 일형 당뇨 환자에게 필수인 인슐린 약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혈당이 왔을 때 혈당을 올려주는 주사제와 스프레이도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혈당 온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약은 없고 응급상황으로 가는 거 말고는 인슐린도 공급이 안 될 때는 안 된 적이 있었고 이 약국은 처방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는 일이 잦아지자 약품 20여 종의 수량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생제인데 너무 간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입고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원장님 쓰고자 하실 때 약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항생제처럼 자주 먹는 약부터 일부 항암제, 진통주사제, 지혈제 등도 최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원인은 기초 성분 7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 중국과 인도 비중이 높은데 최근 현지 규제가 강화돼 원가가 상승했습니다. 제조사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생산을 줄이면서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해외 제약사가 공급을 끊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약이 확 중단이 돼버리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굉장히 고생하실 거거든요.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시간들이 별로 없는.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해선 공공생산 시설을 만들고 국산 약품 비중을 늘려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담도암이 전이돼 말기암 진단을 받은 90대 할머니. 가정에서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진 병원에서 항생제를 포함해 여러 주사를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입원도 많이 했죠. 써먹고는 그런 거는 뭐 맨날 맞으니까. 경북대병원 등 공동연구팀이 전국 13개 병원에서 고령의 말기암 등으로 숨진 1,3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임종 직전까지 항생제 주사를 사용한 경우가 84%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64%는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항생제 주사를 계속 맞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세균을 죽이기 위한 항생제 치료가 무의미하게 지속된 겁니다. 약물 알레르기나 콩팥, 간 독성 같은 항생제 부작용 위험도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됐습니다. 항생제를 계속 투약하면 그 약을 견뎌낸 내성균이 다른 환자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오염시키고 폐렴이 생기면 내성이 생긴 균으로 인해서 폐렴이 오니까 그 다음에 그 의사가 항생제를 쓰려고 선택을 해도 듣지 않는 거죠. 실제로 병원서 임종한 환자의 82%에서 다제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배양됐습니다. 내성균이 생기면서 이제 병원 내에서는 격리실로 환자를 격리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될 환자가 격리된 채 혼자 고립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임종을 앞둔 환자에겐 최선의 치료가 오히려 존엄한 죽음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언제 항생제 치료를 멈춰야 할지 다가올 임종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